어느 날 초원에 멧돼지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초원을 거닐던 말들은 위협을 느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어요. 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사냥꾼이 등장했어요. 사냥꾼은 멧돼지를 없애주겠다며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너를 올라타서 멧돼지를 쫓을 수 있게 해주렴. 두 번째,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장과 등자를 달게 해주렴. 세 번째, 너를 조종할 수 있게 고삐와 제갈을 물어주렴.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말은 고삐와 제갈을 물고 안장과 등자를 달아서 사냥꾼이 올라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냥꾼은 멋진 솜씨로 말을 조종해서 멧돼지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멧돼지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말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그럼 이제 고삐와 안장을 내려주지 않겠어? 하지만 사냥꾼은 더 이상 말과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11월 8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존 메이어의 No Such a Thing 띄워드렸습니다. 첫 번째 곡이었어요. 자, 1533 쓰시는 분, 지웅님 지금 조카가 군입대하러 가고 있어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응원해주세요. 수민아 건강하고 더 멋진 청년으로 만나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가고 있다고요? 착잡할 것 같습니다. 예. 어쩌면 지금이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초반 이 기초군사훈련 받을 때 지금보다 더 추우면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지금이 좀 낫겠네. 아무튼 군대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치지만 말고 전역하면 되겠습니다. 다치면 답이 없습니다. 왜 다치면 답이 없는지는 전역한 다른 분들께 여쭤보시면은 친절하게 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다치지 말고 몸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반갑다고 문자 보내주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허지웅쇼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고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애지중지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예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돌아온 탕아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돌아오셨어요. 왔습니다. 정기수님께서 희애님 앞으로 또 한 번 이렇게 길게 자리를 비우시면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어요? 아프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 이미아님도 희애님 보고 싶었제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장세정님은 오늘 희애님 나오시죠? 나왔습니다. 오랜만이라 너무 반갑네요. 옹디도 희애님도 건강이 최고예요. 아프지 마세요. 하셨고 김주현님이 우리 희애 씨 보려고 게장 먹던 손가락으로 보라 켰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어지간하면 게장 먹던 손가락으로 뭐 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켜고 싶지 않거든요. 야, 이 사랑 갑자기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 있다가 잘 코로나를 물리치고 돌아오셨네요. 네. 잠식을 당했다가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채팅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보고 싶다, 언제 오냐 해주시는 웅냥이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진짜 빨리 가야 되는데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요. 네. 음모론이 있는데 네? 공인중개사 시험 그동안에 봤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려고 일부러 걸렸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설득력이 있어. 무슨 소리입니까? 시험을 잘 봤다고 하던데. 아니 뭐 가채점이긴 한데 합격인 예.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뭐 정확한 소식 들어오면은 네. 또 기쁜 이야기 전해주시고 네. 새로운 걸 함께 잘 해봅시다. 네. 새로운 마음으로. 파이팅!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고금리 시대 예적금 상품에 울고 웃는 고객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인데 네. 답답하네요. 고금리 시대. 맞아요. 금리가 진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예적금 상품, 그러니까 수신 금리도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예. 네, 그 중에서도 금리가 조금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 가입하려는 분들의 움직임, 어떤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미국도 자이언트 스텝 얼마 전에 또 했고,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할 것 같고 거의 확실하게. 네. 그럼 우리나라도 쫓아갈 거고. 그렇죠. 금리는 한동안 계속 오른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 지방은행들의 꼼수 얘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방은행들의 꼼수. 네. 이렇게 수신 경제, 그러니까 수신 금리라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금 금리, 적금 금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방은행들이 고객들한테 주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 수신 경쟁 속에서 꼼수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지 그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연 최고 5.1% 금리의 정기 예금입니다. 오. 라고 홍보를 하는데 높네. 엄청 솔깃하잖아요. 예. 최근에 없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죠. 예. 근데 막상 가입을 하려고 딱 뜯어보면은 우대 금리가 이 중에서 거의 뭐 한 1% 정도를 차지하고 그 우대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예금을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동의를 해야 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아, 기존에 이 은행이 고객이 아니었어요. 네. 신규 고객이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를 하려는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마케팅, 우대금리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건 일반적인 방법이긴 해요. 이전에도 예. 있었고요. 예. 근데 유독 이 고금리 시대에 지방은행들이 이 범위,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를 좀 더 높이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꼼수네요. 정말 꼼수. 그렇죠. 예적금 가입하려고 밤을 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특판 적금을 내겠다, 그러니까 오픈하겠다라고 공고는 했는데 정확하게 몇 시에 하겠다는 건지 공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 진짜 10% 뭐 9% 높은 금리의 적금 가입하시려고 자정부터 가입하시면서 새로 고침을 계속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아, 무슨 뭐 저기 새로 나온 게임기 예판할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계속 새로 고침을. 맞아요. 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결국은 뭐 새벽 5시, 새벽 6시 정말 뜬금없는 시간에 오픈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예테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예금, 적금과 재테크를 합친 말이로 예테크가 요런 단어까지 나올 상황입니다. 이미아님께서도 저는 적금 3개 넣었다고 또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셨는데 이 방금 말씀해주신 예금, 적금과 재테크를 합친 예테크. 네. 예적금도 그러면 선착순으로 보는 건가요? 맞아요. 뭐 선착순 3만 좌만 오픈한다 이런 식으로 선착순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상품은 우리가 해당 기회를 놓치면 아예 가입을 할 수 없거나 혹은 해당 기간이 끝나면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금리를 더 높은 적금, 예금 가입하시려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김인경님이 아니면은 제휴카드를 써야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맞아. 보내셨네. 그러니까 신규 고객이거나 아니면 제휴카드를 또 써야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카드 쓰면서 실적 채우세요. 그러면 금리 더 드릴게요. 이런 꼼수도 대표적인 꼼수죠. 뭔가 이 정수기 이게 그 렌탈할 때나 비슷해요. 아니면은 뭐 예전에 이제 그 핸드폰 개통할 때 맞아요. 신규 고객 유치하려고 뭐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 맞습니다. 상술들 비슷하게 펼쳐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고금리 상품 정보 이런 소위 고급 정보 네.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특판 상품들을 가입하려면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만약에 저축은행의 수신 상품 가입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금리가 높은 상품들 한눈에 비교해 보실 수 있고요. 저축은행 중앙회. 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되고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뱅보드 차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일자별로 예금 금리의 순위를 쭉 보실 수 있어요. 뱅보드 차트. 이게 뱅크 플러스 빌보드 차트의 줄임말이거든요. 합성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셔도 좋고 뭐 사실 특판 상품도 물론 좋지만 상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금리가 높은 상품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은행연합회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뱅보드 차트 재밌네요. 일자별 예금금리 순위 게시물을 그렇습니다. 확인할 수 있죠. 쭉 보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난리네요. 아무튼 고금리 때문에. 맞아요. 자, 우리 다음 헤드라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놓치면 200년 뒤에나 볼 수 있다입니다. 200년 뒤에? 네. 그럼 뭐지? 헬리해성도 아니고. 그러면 못 보는 거죠. 예. 우리가 정말 특별한 우주쇼를 오늘 저녁에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요? 네.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서 붉게 변한 달이 음. 푸른 행성인 천왕성을 다시 한번 가리는 이 희귀한 모습을 오늘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두 가지 현상이 함께 벌어지는 거죠? 맞아요. 예. 개기월식이랑 그리고 천왕성을 가리는 천왕성 엄폐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진짜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거고
거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이 현상을 보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야. 바로 오늘 저녁에 볼 수 있는 현상이고요. 바로 18시 8분 48초에 이런 현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오늘 18시 8분 48초 이후에는 200년 후에나 이걸 볼 수 있다. 근데 18시 48분을 기점으로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볼 수 있고. 보실 수 있으나 오늘 기회를 놓치시면 200년 뒤에 이 같은 현상을 또 한반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군요. 못 보는 거죠. 200년 후에. 이번 마지막 기회인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했을 때 오늘 펼쳐지는 그 모습은 이 평소보다 좀 어둡고 붉은 달. 그렇죠. 아. 그러면서 그 그림자가 천왕성까지 가리는. 아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엄폐라고 하는데요. 엄폐. 엄폐라는 게 천문학에서 멀리 있는 천체가 가까이 있는 천체에 의해서 딱 가려지는 거. 그거를 엄폐라고 하더라고요. 군대에서도 씁니다. 은폐, 엄폐. 일상 용어예요. 오호. 은폐, 엄폐. 은폐 말고 엄폐도 써요? 엄폐 몰라요? 응. 이게 다른 물건에 이렇게 가리는 거. 가려서 상대에게 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거. 엄폐. 그걸로 그 용어로 보통은 쓰잖아. 이 엄폐. 천문학을 쓴다는 건 줄 알았어요. 엄폐물을 활용하라. 맞아. 그래. 저는 이 천문학 용어를 쓴다는 건 줄 알았어요. 이거 맨눈으로도 관측이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월식은 맨눈으로도 개기 월식은 맨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천왕성의 엄폐 현상 같은 경우에는 쌍안경 그리고 망원경을 이용해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망원경이 있어야겠구나. 맞아요. 하나 사야 되나? 근데 붉은 달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진짜 멋있을 것 같죠. 뭔가 분위기도 좀 있을 것 같고. 영화에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제 지금 못 보면은 200년 후에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관측 가능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니까 네. 더욱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좀 자세히 보려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 이외에 뭐가 또 있을까요? 다양한 과학관 그리고 천문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전국의 과학관이랑 천문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오늘 오후 7시부터 예. 9시 40분까지 특별 관측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료 관람이고요. 또 일부 기관에서는 너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도 동시에 한다고 하니까 이걸 통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홍도연님께서 네. 보고 싶으신데 시간이 왜 이렇게 다 틀리냐고 정확한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벌어지는 맞아요. 일이라서 나 그냥 시간 하나만 찍어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최대치인 때가 19시 59분 6초입니다. 이때가 최대치인 때니까 이때 골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네요. 자, 우리 퀴즈. 야,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선정답 이거 지금 많은 분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네. 퀴즈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특정 단어를 조금 강조했거든요. 군대에서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랬구나. 이게 딱히 천문학 용어가 아닌데 예. 자꾸 강조하길래 예. 그랬군요.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멀리 있는 천체가 가까이 있는 천체에 의해서 가려지는 현상 뭐라고 할까요? 1번 엄폐, 2번 은둔, 3번 잠입.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받을 당첨자 바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왁스의 엄마의 일기 들으면서 입으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엄폐였고요. 자, 우선 선정답자 오민정 김진영님 축하드려요. 떡볶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답자 7656 그리고 2877 쓰는 분 그리고 최중열님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참여 기다리셨다가 빡 쏘시고요. 잠시 후 맛집 탐방 남자들의 수다가 폭발하는 시간 마스터 명제 노중훈 탁재영 이우석 세 분과 함께하는 노타스의 맛맛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보쌈 맛집으로 함께 할 거예요.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하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탁재영, 이유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노탁석이에요. 오늘은 이거 안 해줘요? 오늘이요? 그렇게요. 아직까진. 자, 우리 영원한 마 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막건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행계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노탁석의 입간판 탁필입니다. 그래요. 언어 유의 천재 오늘 학기 어떠셨어요의 저자 힌트 요정 놀고 먹기 연구소의 이유석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사를 막 마친 이유석이라고 합니다. 그 두 분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일단 소장님은 네. 이사를 끝냈다. 네네. 이제 집 이사는 아직 안 했는데 말고 사무실 이사. 예. 넓은 데로 옮기셨다. 예, 놀러 오세요. 예. 서울 모교동에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아무나 가셔도 되나요? 그럼요. 놀고 먹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허지웅 쇼 듣고 왔는데요. 옥량인데요. 예. 그러면은 뭐 비밀번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탁피디님께서는 그 애니메이션 이니셜 D로 유명한 네. 지역을 조만간 단체로 방문하신다고? 그렇습니다. 네, 오. 네. 그 군마 지역이고요. 군마. 도치기 쪽을 이제 여행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3년 만에. 그럼 네. 패키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네. 오. 다들 이렇게 뭔가 사업에 연임이 없으신데. 노 작가 노 작가님은 뭐 없으십니까?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아끼며 곁에 예. 있는 사람의 안부를 더 촘촘하게 여쭙고 있는 그런 따뜻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곁에 계신 다정다감해요, 항상. 노부부님들. 보면. 저한테 말 끝나자마자 물었다는 거 봐. 다정다감해 진짜로 환난상률이라고 예. 오늘 힌트도 대신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 정말요? 네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정말? 네네. 그 저한테 문자 안 하셨잖아요. 네? 저한테 연락 없으셨죠? 좀 전에 극적으로 타협이 저랑 웅디의 사이는 예. 영화 미소 같은 그런 사이죠. 뭐예요, 그게? 네,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아유, 뭐 네네. 부담스럽습니다. 예. 괜한 소리를 저 같으면 그런 관계 거부할 내가 거예요. 괜한 소리를 했구만. 임인혜님께서 노탁석의 맛맛이 너무 재미있어서 처음 방송 때부터 정주행하고 이제 드디어 2022년 4월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로 쭉 팟캐스트. 들으신 와. 모양이에요. 이우석 소장님의 힌트 장떡 기대하는 클래식이죠. 애청자입니다. 이게 가장 어떡하시나. 기억에 남으셨나 봐요. 어떡하시려고. 이거 김한고문. 조금 부진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뭐 괜찮죠. 이게 시리즈로 쭉 들어보셔도 이 장떡이 제일 팩트가 있었어요. 진짜 뇌리에 남으시나 봐요. 국내지책이 성공한 케이스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보쌈이에요. 자, 김장철이기도 하고요. 김장하는 날 꼭 챙겨 먹게 되는 수육이기도 하고 같이 먹는 게 보쌈인데 군침 도는 분들 청취자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보쌈의 TMI 역사 탁피디님이 준비해 주셨을 텐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보쌈이라 그러면 뭐 돼지고기나 기타 고기를 삶은 수육이랑 이 양념 속, 그러니까 김치 소가 되겠죠. 요거를 소금에 절인 배춧잎이나 겉절이에 싸 먹는 음식인데 예. 김치랑 맛이 워낙 환상적이어서 이게 이제 김장을 하고 나면은 꼭 같이 먹게 되죠. 이거를. 맞아요. 근데 이제 족발이나 뭐 수육, 편육 이런 거랑 사촌지간인데 족발이 재료, 그러니까 발이죠. 그다음에 수육은 물에 삶는다는 조리 방법에 초점을 맞춘 거라면 보쌈은 이 같이 먹는 김치, 그러니까 보쌈 김치에다가 초점을 맞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보쌈이라는 게 원래는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약탈론. 예. 네네. 네네네. 이게 포대기 보 이게 한자거든요. 거기다 이제 순우리말인 쌈 여기 합쳐진 말인데 예. 그러니까 옛날에 누군가를 납치할 때 커다란 자루나 보자기에 이렇게 확 싸가지고 들쳐메고 가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예. 근데 요게 원래는 남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네. 그 보쌈이 약탈론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옛날에 이렇게 뭐 사주팔자 이런 걸 봤을 때 그 좀 사대부집에서 딸이 팔자가 좀 안 좋다. 그러니까 뭔가 남편을 둘을 만날 뭐 상이다. 남편을 둘을 만날 운명이다. 그게 안 그러면은 좋은 건가? 예. 네. 그래서 외간 남자를 어디서 납치를 해오는 거죠. 잠깐 나가 계실래요? 조심하세요. 예, 한 분 만나는 게 좋죠. 남자든 여자든. 그럼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하십니까? 그래서 외간 남자를 어디서 납치를 해와서 이렇게 인연을 맺고 나면 예. 남편 둘 만날 팔자를 액땜을 이것으로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남자는 이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이던 거였어요. 그래요. 네. 오. 그리고 이제 뭐 여자 쪽에서는 주로 옛날에는 이제 일찍
배우자를 잃은 과부 이런 분들이 이제 보쌈의 대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옛날에는 그 결혼이라는 게 사회 안전망이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는 재혼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과부 입장에서는 혼자 지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제 나를 좀 이렇게 나 이제 재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눈치를 줬대요. 그러니까 밖에다 버선 같은 거를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나 좀 보쌈을 좀 크리스마스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합니다. 저는 좀 죄송한데 네, 네. 음식 자체는 뭐 별로 조사하신 게 없나 봐요. 아 그래서 이제 네네. 뭐 이제 이런 거에서 온 건데 예. 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쌈하는 모습처럼 푸짐하게 속을 채운 김치가 바로 이제 보쌈 김치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그 개성의 보쌈 김치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왜 하필 네. 개성일까? 그래서 이제 개성 배추가 속이 연하면서 잎이 길고 맛이 고소했대요. 그래서 겉절이로 먹어도 너무 맛있었던 거지. 그래서 개성에서는 이제 이런 배추를 이용해서 독특한 김치가 발달을 했는데 또 개성이 어딥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물자가 풍부하던 그런 물자가 넘쳐나던 지역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다양한 해산물 그리고 잣, 뭐 감, 배추, 밤. 배 이런 다양한 재료를 넣은 김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김치가 고급 음식으로 또 여겨졌는데 때로는 낙지나 굴, 우와. 전복 같은 맞아요. 그런 재료까지 네. 썼다고 합니다. 맞아. 굴보쌈. 그래서 무, 사과, 배 같은 걸 이제 납작하게 썰고 밤 대추를 채 썰어서 잣, 미나리, 파, 마늘, 생강, 실고추, 새우젓 이런 걸 넣어서 만든 그런 이제 소를 만드는 거예요. 소. 예. 그렇지. 네, 그래서 그릇에다가 일단 배춧잎을 이렇게 사발 같은 데다가 하나를 딱 이렇게 받쳐놔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소 같은 거를 막 올린 다음에 그 째로 이렇게 올려서 싸는 거죠. 예. 배춧잎을.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맛있는 먹음직스러운 그런 보쌈 김치가 되는 겁니다. 아니 말만 들어도 군침 돕니다. 맞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 개성에서는 아까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이 보쌈이란 말이 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굳이 보쌈 김치라고 안 하고 그냥 쌈김치. 쌈김치라고 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문헌에 나오는 건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1940년대부터고요. 굉장히 가깝네요. 네네. 아니, 문헌에만 이렇게 나온 거고 그게 상식화된 문화는 그 전부터 있었던 네네.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대중화된 거는 해방 이후라고 하는데 예. 주로 좀 이제 살림살이가 좀 넉넉한 집안에서 사람을 많이 써서 김장을 담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집안들은 뭐 워낙 식솔도 많고 하니까 옛날엔 대가족이었으니까 김장을 많이 해야 되니까 식구들의 일손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디서 이제 사람들을 좀 고용을 해가지고 다량의 김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잔치 비슷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고생한 일꾼들을 위해서 그날만큼은 고생했다. 그래서 우리의 잔치 그러면 바로 뭡니까? 고기. 돼지죠, 돼지. 그렇지. 야, 네. 좋다.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삶아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막 담은 김치 그리고 김치소 요것들을 함께 싸 먹은 거. 잔치네. 요게 그렇죠. 요게 또 이제 보쌈의 탄생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김장이랑 융합이 되면서 김장하는 철에는 언제나 보쌈 김치와 돼지 수육 요런 문화가 생겨난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겨울철에 남해안에서 많이 나는 굴이 또 주재료가 되는 굴보쌈도 인기인데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김장 담을 때 굴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누군가는 그 굴을 한 점씩 두 점씩 또 와가지고 이제 집어 먹었을 거 아니에요. 먹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그 김치 이제 갓 담아놓은 그 겉절이에다 또 싸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김장과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설탕이랑 조미료 대신에 과일 육수를 이용하고 또 소금을 좀 적게 써서 짜지 않고 깔끔한 맛을 내는 그런 보쌈김치들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 그렇군요. 보쌈 TMI 역사 마치 그 보쌈의 맛처럼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 보쌈 먹고 싶다. 아 그렇죠. 예, 너무 먹고 싶습니다. 제가 굴보쌈. 지난주에 회식을 했는데 저희 회사가 그래요? 오랜만에 회식을 했는데 왜 안 불렀어요? 근데 단촐하게 회식을 아, 해서 단촐하게. 굴보쌈을 먹었는데 오. 반응이 SNS에 너무 좋아요. 다 보쌈 먹고 싶다. 사진 찍어서 SNS 올렸는데. 네네. 예. 그래서 정말 이 시즌에 딱 우리가 이때 되면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쌈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의아하긴 하네요. 소장님이 보통 하루에도 약속을 막 더블로 잡고 맞아요. 두 개 세 개씩 잡으시는데 예. 웅디를 안 불렀다는 건 상당히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네네. 갑자기 즉흥적인 회식이 됐는데 그리고 네. 또 탁 PD님께 드릴 말씀은 이제 정확한 표기는 김치소가 아니라 김칫소.
사이시옷이 칫솔. 들어가야 아, 됩니다. 그 사이 또 찾아보셨군요. 네, 사이시옷 들어가야 됩니다. 김치 속. 네, 김치 속 어. 들어가야 됩니다. 말도 그렇게 해야 되나? 예. 김치 속. 김치 속. 김치성. 네. 김치가 굉장히 맛있다는 뜻 아닐까요? 김치 속. 김치성. 속. 입으로 쏙쏙 들어가는. 아,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약간 뭐 집에 물어보는 의문문 같기도 하고. 김치 속? 김치성? 오늘 힌트인가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를 이런 늘 걸 내면 되는데. 우리를 물어뜯을 거를 늘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다정다감해서 그래요. 오늘 힌트도 대신 내주고. 8659 쓰시는 분께서 저희 집은 남편이 수육보쌈을 자주 해줬었는데 요즘은 26 먹은 큰아들이 힘들게 일하고 퇴근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자주 해줍니다. 어제 저녁에도 수육보쌈에 부추를 삶아서 함께 올렸더라고요. 너무 남편이 아름답네. 생굴무침을 해서 같이 싸 먹었습니다. 아유. 퇴근 후에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해서 먹는 이런 일상이 참 좋습니다. 정말 화기애애한 예? 그런 집이네요. 큰아들과 아빠의 어떤 태그 매치. 두 분이 이렇게 맛있게 해서 이거 사진도 보내오셨나 봐요. 이거 이분이 보내신 사진인가요? 장난 이게 아니 그냥 생굴을 그냥 김치랑 드시는 게 아니라 아예 무쳐서 드시네. 묻히셨네. 아니 이게 파는 게 아니라 오,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이걸 댁에서 만들어 주셨다고요, 이렇게? 사실 저희 집은 보쌈집을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무슨 가정집에서 이렇게 먹어요?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팅도 장난 아닌데. 부추도 같이 데치신 것 같아요. 지금. 예, 맞아요. 데친 부추예요. 부추에 양념하진 않고 데쳐가지고 이제 어차피 김치 양념이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함께 곁들여 먹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대박이다. 이렇게 했으면 이건 초장이랑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저거 데친 거를. 데친 거랑 고기랑 같이 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댁에서 이렇게들 잘들 드시고 사시는구나. 화목한 가정 같습니다. 네. 감동적입니다. 사진만 봤는데도 네. 야, 이거를 다들 같이 너무 봐야 좋습니다.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허지웅 씨 홈페이지 노탁스의 맛맛 게시판이나 허지웅 씨의 인별그램에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가장 궁금하실 정확한 식당 이름, 위치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듣다가 야 여기 찾아가고 싶은데 방송 중에는 초성밖에 안 나오네 싶으신 분들 노탁스의 맛맛 게시판 또 허지웅 씨의 인별그램 확인하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팟캐스트로도 들을 수 있고요.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즐겨주시면 돼요. 자, 우리 한 곳 갈 수 있겠다. 네네. 예. 울산으로 갑니다.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이응집인데요. 이응집. 오래됐습니다. 1995년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전부터 사실은 영업을 하셨던 것 같고 이 집은 식당 초기에는 백반이나 찌개 같은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다가 어머님이 이제 집중과 선택의 길로 들어선 거죠. 그래서 메뉴가 단출합니다. 보쌈, 소중대 특대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메뉴는 딱 두 가지. 잔치국수와 비빔국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수의 가격 정책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잔치국수가 6,000원부터 물결 무늬로 8,000원까지. 이거 처음 뭐지? 봐. 시가인가 시가? 아니 고를 수 있는 거죠. 양에 따라서 아마 저렇게 가격이 나뉘는 거. 7,000원짜리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렇죠. 비빔국수도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국수 곱빼기의 가격이 일반보다 비싸야 1,000원, 2,000원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이 집은 비빔국수가 7,000원, 곱빼기가 10,000원, 3,000원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나오길래? 양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보쌈에 드실 때 쟁반국수 나오듯이.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 보통이랑 그냥 곱빼기가 아니라 한 세제 곱빼기 되는 부를 거예요. 수도 있겠죠.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뱅이 소면처럼? 그리고 기본적으로 밑반찬의 가짓수가 상당히 적고 밥 메뉴가 없습니다. 고기에 집중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예. 기본적으로 이 집에서 사용하는 국그릇도 그렇고 이 보쌈을 담아내는 접시도 그렇고 엄청나게 큰 쟁반 같은 그런 접시와 그릇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쟁반이 진짜 크네요. 예, 저는 보쌈 소짜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그릇이 워낙 커서 그렇지 저 양이 결코 적진 않습니다. 그래요? 소짜라고 일단 하더라도. 비주얼로는 옹색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좀 적어 보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그릇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릇이 굉장히 큽니다. 상대적으로. 약간 그 프렌치 플레이팅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약간 양식 플레이팅 같기도 해요. 음. 근데 일단 기본으로 나오는 콩나물국이랑 백김치가 나오는데 백김치 봐줘. 저 국그릇도 커서 그렇지 콩나물의 양이 건더기 양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릇이 그리고 굉장히 큰 집이에요. 아삭아삭하고 담담한 국물이고 백김치도 시원하고 깔끔한 형태이고요. 여기 그릇 좀 갈아야겠다. 아니 저게 오히려 이게 왜 그릇을- 사진을 찍어놓으면 아까 탁 PD님 얘기한 것처럼 양식 플레이팅처럼 SNS 상에서는 상당히 더 돋보이는 그러니까 정갈해 보이는 효과는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고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비계가 적절하게 달려 있고 그러네. 진짜 깔끔하고 잡냄새는 당연히 없고 부드러운 계통의 그런 돼지고기가 되겠고 그 양옆을 이제 보쌈 무김치와 보쌈 김치가 이제 호위를 하고 있는데 보쌈 김치는 시원하고요. 그 안에 무생채가 박혀 있고 보쌈 이제 그 무는 약간 뭐라고 할까 무생채보다는 집중력이 있고
무말랭이보다는 좀 부드러운 형태를 어. 띱니다. 근데 보쌈 무가 훨씬 더 김치보다는 또 조금 진한 맛이 나고 반드시 이 집에서는 이 비빔국수를 함께 시켜 드셔야 돼요. 아까 10,000원짜리. 쟁반국수처럼 나오네. 네, 저는 7,000원짜리를 먹었는데 이것도 저것도 양이 사실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나오면 비벼서 나오고 이모님이 먹기 편하게 가위로 잘라주시고 이게 상당히 매콤 칼칼해요. 그래서 무슨 맛이지? 고기와 함께 싸서 먹으면 훨씬 더 풍성한 맛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 맛있는 쟁반국수 맛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아니면 뭐가 네. 또 맞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달큰한 맛이 많지 않고 음. 칼칼함이 강조된 그런 비빔국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침 많이 나오네요. 네. 보쌈 참 많이 먹고 싶습니다. 자 우리 보쌈 맛집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자 김치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절임 과정 이후에 양념을 해서 먹는 음식이죠. 하지만 이 음식은 배추, 상추, 무 따위를 절인 후에 곧바로 무쳐 먹는 반찬을 말합니다. 절임 과정을 짧게 해서 만든 이 음식의 이름은 과연 뭘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피클, 2번 겉절이, 3번 샐러드. 힌트. 앞으로 그런 식으로 힌트하실 거면 그거 저리 가. 괜찮죠? 와. 네. 그거 저리 가. 상당히 그거 저리 의미가 가. 상당히 음미하게 되는데. 저리가. 그거 저리 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힌트 요정 힌트를 안 들어볼 순 없잖아요, 우리. 뭐 준비한 거 있으세요? 그럼요, 그럼. 준비가 아니라 네. 그러면 타짜 영화 타짜에 나온 대사로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 겉절이면 돼지시든지 내가 난데? 뭐 겉절이면 내가 난데? 겉절이면 돼지띠시든지 내가 훨씬 난데? 돼지띠시든지 응? 혹시 시간이 많이 남는 분들은 그건 저리나. 두 분 중에 어떤 힌트가 나왔는지도 함께 보내주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 둘 다 쩌리들이네.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권이나의 계절이 음악처럼 흐를 때 조화문의 이 밤을 다시 한번 듣고 올게요. 허지용 쇼.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재밌게 듣고 있어요. 원래 허지웅 씨 좋아했는데요. 라디오 듣다 보니까 친근하게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스의 맛맛으로 오늘 함께하고 있어요. 막곤대 노중훈 작가, 여행교회 교주, 탁재영 PD, 삼장 밥사 이우석 소장과 함께 보쌈 맛집을 찾아 떠나는 머나먼 여행길 함께하고 있습니다. 0971 쓰시는 분께서 역시 이우석 소장님이십니다. 저리가는 너무 뻔한 것 같은데 소장님 힌트는 탁월하십니다. 0971님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서은진님께서 네. 노 작가님 곧 절이 되시겠어요. 네? 소장님처럼요. 이거는 일타 이분을 저는 그 당구 왕제의 용소야 이후로 네. 이렇게 한 방에 두 분을 보내시는 분 처음 그러니까요. 봤어요. 그 볼링 칠 때 왜 이렇게 두 개 스플릿 나 있는데 그렇지. 한 번 굴려가지고 두 개 따닥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저는 이제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오늘 맡겨놓고 마음 편하다가 아니 저를 응원하는 문자도 있지 않습니까, 웅디? 어디 있죠? 김미숙님. 어. 그거 저리가의 한 표요. 느낌이 팍 오는데요. 느낌이 왔구나. 네, 김미숙님께 뭘 좀 보내드립시다. 예? 노 작가님의 사랑과 네네.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커피 아까 쿠폰. 0971 지나갔어. 서은진님도 네네.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한 방에 이렇게 두 분을. 그러니까, 대단한 상당히 솜씨입니다. 그 효율적이신 분이네. 그러니까요. 논개네 논개 3806 쓰시는 분. 저도 남편 자랑 좀 할게요. 남편이 직접 만든 수육과 김치입니다. 어머. 보쌈 세트 사진도 보내봐요. 우리 남편 짱이죠? 하셨는데 오늘 난리 났어. 오늘 네, 난리 났어. 이건 파김치 뭐야, 아니에요? 이거. 아니 플레이팅이 요즘 무슨 남편들 뭐 이런 거 무슨 대회 열렸나요? 신랑분께서 예. 뭐 조리사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오징어 숙회 아니에요? 오징어도 있어. 다양한 플레이팅에 이거 뭐라 그러지? 오징어 숙회인가? 예, 오징어 그리고 순대? 이 배추속 보세요. 순대는 아니고 숙회. 숙회. 그냥 네. 숙회인가? 이게 장난 아닌데. 그리고 무슨 김치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네네네. 가지 있는데 장아찌류도 있고 그러니까. 오징어 데친 거에 저 절임 배추, 돼지고기도 잘 삶았고. 알배추까지. 돼지고기 오른쪽에 뭐예요? 똥집인가? 골뱅이 아닙니까? 골뱅이? 그런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아요. 골뱅이네요.
이분 진짜 이걸 댁에서 어마어마한데? 남편이 이렇게 이건 특 모듬 세트인데. 그러니까요. 남편이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특 이야. 모듬 세트 하시는 거. 근데 오늘은 유난히 이렇게 가족 화목한 가족 그렇죠. 음식을 서로 이렇게 해주는 좋겠네요. 그래 씁쓸하죠. 네, 좋겠네요. 남편이 해줬다, 우리 큰아들이 해줬다 이렇게 하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조영아님께서 고등학교 3학년 딸 수시 면접도 끝났고 오늘 좀 한숨 놓으면서 여유롭게 라디오 즐기고 있어요. 옆집에서 배추 한 통 주셨어요. 겉절이 담겨 보려고요. 어머. 맛있어져라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하시는 거 말고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라는 분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조영아님의 따님 또 좋은 결과 있기를 아이, 내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기래요. 예. 오늘 굉장히 훈훈하시네요. 엿 그러니까요. 대신 이 수능 전에 배추 보쌈도 괜찮습니다. 입에 착착 붙잖아요. 이게. 그래요. 맛있어요. 그렇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보쌈 맛집 앞서서 첫 번째 맛집까지만 가봤어요. 두 번째 맛집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서울 중구 무교동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 예, 지읒집인데요. 지읒의 상호가 이제 장성급들 상호인데. 이게 얼마 전에 그 회사 회식한 장소. 네, 맞습니다. 공디를 부르지 않은 그 역사적인 장소. 물러도 안 오실 것 같아서. 거짓말쟁이. 네, 여기가 보쌈과 족발로 유명한 집인데 특히 요즘 이제 배추나 이제 그 무가 맛있잖아요. 진짜 맛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족발보다는 보쌈이 제철이다. 그렇지. 아, 예. 그래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보쌈 김치만 따로 주문할 수 있어요. 족발을 드시면서도. 예.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우리 저 식구들을 회사 식구들을 위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인 굴보쌈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야, 이 사진 보고 있는데 네. 굴을 네. 그냥 뭐 이렇게 살짝 주는 게 데코레이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큰 바가지를 주네요. 큰 손으로 그러니까 무더기로. 하승진 씨 손 같은 걸로 한 줌 집어서 예. 올려서 딱 주시는데 정말 많이 주네요. 예. 그리고 이 집이 이제 굴보쌈도 있지만 또 이제 그 홍어 삼합 보쌈도 있습니다. 맛있겠다. 그러니까 이 보쌈을 매개체로 한 여러 가지를 다 즐길 수 있고요. 다양한 저 피처링이 가능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베리에이션이죠. 그렇죠. 응용이 돼가지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집인데 네. 여기 홍어는 삭힌 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는 삼합 메뉴에? 많이 삭히진 않아요. 많이 삭히지 왜냐면 않고? 보쌈으로 드실 때 너무 많이 삭히면 보쌈김치 맛이 하나도 안 나요. 그렇겠다. 네. 그렇겠다. 이게 묵은지면 서로 대등한 관계인데 네. 겉절이는 아무래도 좀 약간 단맛이 강하고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평소에 잘 못 드시는 분도 드시겠네요. 그럼요. 여기서 예. 그래서 여기서 홍어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눈을 뜨시는 분들. 네. 홍어 삼합도 가능하고 보족 세트도 있습니다. 있어야지. 보쌈이냐 족발도 약간은 이제 막 갈등을 그렇지. 유발하는 그게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보족 세트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삶는 데는 아주 막 기본적으로 아주 도 같은 곳이고요. 또 같이 나오는 이제 된장국을 하나 주는데 된장국? 배추국이에요. 저 좋아요. 네, 이게 경상도식 배추된장국을 주는데 그 슴슴한 시원하면 그냥 계속 꿀떡꿀떡 넘어가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곁들이시면 이제 쌈을 하다 보면 목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매번 그 목 막힘을 술로 내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배추 국물 쭉 드신 다음에 다시 한 쌈 싸서 굴 하나 올려서 이제 또 굴 제철이니까 맞아요, 시작됐으니까 맞아요. 아직 맛은 들지 않았습니다만은 시작됐지. 그래도 이제 이게 냉동굴이 아니라 이제 바로 짜장굴이구나. 출하되는 대로 가져오는 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집의 김치의 특징이 그렇게 달지가 않아요. 달지 않다. 예,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오히려. 아주 보쌈김치 너무 그 단맛이 강조되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채수나 과수를 많이 쓰다 보면 이제 뭐 배랑 뭐 이런 걸 많이 넣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좀 달아지거든요. 예. 배추도 달고 무도 달 텐데. 그렇지. 예, 그 이제 채수나 과수까지 넣어가지고 더 달게 돼 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먹다가 첫 맛은 굉장히 좋죠. 그렇지. 근데 드시다 보면 맞아요. 약간 이제 고기랑 더 따로 노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집은 이제 재료의 원 단맛 정도만 이제 유지를 하는 그리고 매일 김치를 담기 때문에 이 아삭아삭 삭삭거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유. 진짜 이 계절에는 배추랑 무의 자연스러운 단맛만 북돋아줘도 훌륭한 보쌈김치가 그렇죠. 되는 거 같아요. 보쌈김치 너무 좋지. 고랭지 배추랑 이제 쪽 오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딱 부러뜨리면 살짝이 단맛이 나요. 맞아. 게다가 이제 보쌈 수육을 이제 삶는 정도는
정말 미디움 레어보다는 미디움 레어. 예, 예. 조금 더 삶아가지고 돼지고기가 이제 빨갛게 안 익은 데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혀로도 씹을 수 있을 정도의 부드러움을 딱 간직하고 원래 또 기름이 많은 삼겹 부위를 쓰기 때문에 혀로 어떻게 씹어요? 입천장에 그냥. 올려놓고 위로 누르면 쭉 흩어집니다. 이 정도로 부드럽다. 예. 그리고 이제 혀가 안 떨어져요. 기름기 짝짝 이게 기름기 많은 부분이라. 근데 이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삶은 고기잖아요. 삶은 고기는 맞아요. 이렇게 기름기에 대해서 큰 걱정하실 게 없고 원래 보쌈이나 이런 음식들이 채소를 굉장히 많이 섭취하는 예.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그런 식단이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이 제철의 어떤 식재료의 향연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좋다. 여기 번외로 족발은 어떻습니까? 족발도 탱글탱글하죠. 여기 좋아요. 네, 족발이 이게 원래는 이제 보쌈 계절 이전에는 족발 찾는 손님들이 더 많았죠. 네. 특히 이제 껍질 부분이 밑에 이제 지방층이랑 해가지고 저는 이제 고기 맛있겠다. 부분을 쑥 떼서 다른 사람 주고 진짜? 저는 요것만 이제 새우젓 딱 찍어서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쌈김치 먹어도 맛있겠다 진짜. 따로 주문할 수 따로 있어요. 주문하니까. 아유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남가좌동으로 가겠습니다. 남가좌동. 네, 남가좌동의 모래내 시장 쪽에 저도 마찬가지로 지읒 보쌈입니다. 지읒 보쌈. 네. 사병들은 못 먹겠네. 잠깐 이름이 같네요. 다른 집입니다. 근데 네. 왜 그러고 보니까 우연입니다, 우연. 보쌈집은 왜 이 이름이 많을까요? 지읒집. 글쎄요. 이게 원래 뭐 병사 보쌈 이런 건 없잖아. 근데 병사보쌈 그러면 약간 덜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위관급 뭐 영관급도 좀 그렇고 장성급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위관급, 영관급은 너무 뭔가 전문적으로 보이고 그래도 이 장성급은 그냥 우리가 최고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근데 또 오케이. 이렇게 영관급 중에 옛날에 대령 숙수라고 있어요. 그렇지. 그럼 또 다른 의미잖아요. 요리의 장인.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이 뭐 아까 우리 소장님이 소개해 주셨던 집이 뭐 한 뭐 준장급이라면 이 집은 그래도 최소한 뭐 중장 이상은 간다. 네. 왜냐하면 진급하신 지 오래됐어요. 40년 넘게요. 40년. 그러니까 요 그 모래내 시장 그 가좌역 4번 출구 쪽에 나가시면은 그 골목이 하나 쭉 있는데 그러니까 모래내 오래된 시장. 노포들이 쫙 늘어서 있는 맞아, 골목이에요. 맞아. 여기 정말 여기 맛집 강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맛집 진짜 완전 거기에 천지 이제 뭐 천지. 호남 음식 전문점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 딱 들어가 보면은 이 집 벌써 심상치 않구나, 오래됐구나라고 딱 느껴지는 게 벽에 어항이 있어요. 어항이 있어야 되는군요. 수족관. 그러니까 요즘은 잘 안 들여놓는. 거기서 웨데이징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겹치고 있는 그런 어항 이렇게 벽 수조가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참 여기가 진짜 붐비던 곳이고 저도 이 집 한 20년 전부터 갔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거의 제가 그 보쌈의 맛을 처음에 깨달았던 곳이 이 집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던 곳이 코로나 때 가보니까 좀 한산해가지고 좀 마음 아팠는데 요즘 다시 좀 슬슬 사람들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옛날 생각났어. 네네. 갑자기 탁피디님이 예전에 감자탕 특집 때 네네. 그때도 20년 전 네. 커리어를 처음 시작할 때 선배가 끌고 네네. 손을 잡아 끌고 데려가서 맞습니다. 감자탕을 네네. 그럼 그 그때 선배가 알아, 눈을 떴다. 그 똑같은 선배. 그 선배예요? 네네네. 여기도 다음에 한번 모시죠. 저의 우리. 그 두 번째 사장님인데, 예. 네네, 그분이 저의 또 많은 음식들을, 그러니까 순댓국의 맛을 알려준 것도 그분이에요. 그래요. 네네. 지금 뭐 굴지의 제작사 대표님이신데. 그래요. 여튼 그래서 뭐 보쌈 김치 하면 김치 뭐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최고지 않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하지.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이 김치를 이렇게 썰었을 때 약간 그 순대 같은 비주얼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 김치 이파리로 싸져 있는 그 속 그 비주얼이 그렇지. 나오면서 김치 이파리 어떤 그 줄기 부분에 날이 서 있는 그런 느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뭔가 이제 배추에 날이 살아있는 듯한 그런 신선하면서도 또 달콤하면서도 짭짤하면서도 매운맛과 감칠맛이 살아있는 그런 김치다. 이 사진 보고 있는데 진짜 정말 자극적이다. 네네. 때깔이 진짜. 굴은 안 시켰어. 굴도 이제 뭐 이 집 시켜야죠. 이제 시켜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먼저 이제 이 집에 고기를 즐겨야 됩니다. 고기도 삼겹이네요.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정도로 방금 뭐 이렇게 입안에 입천장에 올리면 이렇게 스르르 녹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랬지. 입천장에 가져가기도 전에 녹아버리는 그런 느낌의 부드러운 그러면 우리가 고기. 굳이 돈을 내고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뭐 공기야? 뭐예요? 여튼 저는 이게 이 고기도 정말 빛깔 중요합니다. 빛깔. 빛깔. 눈으로 딱 봤을 때 윤기가 잘 흐르면서 뭔가 이제 퍽퍽한
짠한 느낌이 1도 없으면서 뭔가 젓가락을 갖다 댔을 때 어느 순간 내 입까지 점령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순탄하게 제 입까지 그렇구나. 오는 그런 느낌. 진짜 부드러워 보인다. 네. 이게 하도 부드러워서 이게 접시에 막 담아 나왔을 때 바로 안 드시면 두 장씩 붙어요. 아 붙는 네, 거. 그럼 서로 떼어줘야 되는데 이제 깻잎 논쟁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네. 저럴 때 이렇게 접시 네. 탁자에 내려놨을 때 이렇게 찰랑거리는 거. 고기가 찰랑거리는 거. 그렇지. 너무 예뻐. 자, 그래서 이 집 이제 보쌈 보통이 26,000원이고 이제 중짜가 36,000원, 대짜가 48,000원인데 중짜 이상 시키시면은 쟁반 막국수는 따라옵니다. 좋다. 뭐 따라오는 막국수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냐 그렇지가 전혀 않고요. 근데 사실 이 집을 찾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냥 보쌈보다도 보쌈 정식 때문에 갑니다. 보쌈 정식. 왜요? 보쌈 정식이 1인분 시키면 8,000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8,000원에 가능하지 않은 퀄리티다. 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떻게 나오길래 그렇지? 그러니까 8,000원에 1인을 딱 시키면은 1인 식사로 절대 모자라지 않는 보쌈 양이 나오고요. 훌륭하네. 그러면서 여기에 된장찌개, 조기구이, 그다음에 공깃밥도 그냥 공깃밥이 아니라 조가 약간 들어간 밥이에요. 저거 좋아. 저거 좋아. 네네네. 그리고 이제 밑반찬으로 고추 조림, 실파 무침, 고추나물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 좋네요. 이렇게 훌륭하다. 해가지고 요거를 2인으로 시키시면 16,000원이잖아요. 보쌈 보통을 시키시면은 26,000원인데 오히려 가격이 이게 역전된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의 퀄리티로. 약간 점심에 네네. 서비스 하시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시키시면 두 분이서 정말 배부르게 아주 만족감 있게 드시고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1인분 쌈채소가 따로 주문이 나옵니다. 가능해요? 1인분 주문 가능합니다. 네. 아, 조기가 나오네, 조기가. 그러니까요. 조기도 주네. 그래서 이야. 이 집에 정말 그 보쌈 정식을 시켜 보시고는 요거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가시는 분들 많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요. 된장찌개 때깔이 참 좋다. 된장찌개도 배추국이에요, 네네. 그것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쌈의 그 시원한 배추국은 약간 국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들 때도 원래 배추를 계속 담그니까 끓일 때도 좋아요. 아, 배추를 맞아. 넣어가지고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굴보쌈 하게 되면 35,000원이고 이외에 이제 곱창전골, 뭐 낙곱 이런 메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돼지는 당연히 국내산 한돈 쓰고요. 곱창만 뉴질랜드산 쓴다고 너무 합니다. 좋다. 네. 그냥 문득 궁금하네. 우리가 보쌈을 먹으면서 네. 왜 갑자기 거기다가 굴을 같이 곁들여서 먹기 시작했을까? 철이 맞아요, 시즌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반갑죠, 굴이. 굴이 막 출하되면서. 어차피 이제 김장 문화에서 이게 같이 이제 파생돼서 나온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김장 하다 보면 여기 굴도 있네. 하나씩 집어 먹다가 요거 지금 방금 무친 요 겉절이에다 싸 먹어 볼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TMI 역사 때 말씀해 주신 네네네. 것처럼 김치의 역사와 함께하는 것이니까. 네네. 김장. 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네,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 규암면 규암리에 있는 기역집입니다. 여기도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그 울산에 있는 그 집과 거의 가게 업력이 엇비슷합니다. 27년 정도 됐고 아버님이 20년 정도 하다가 아들에게 물려주어서 아드님이 지금 주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족발 보쌈집이네요. 예, 족발도 국내산 돼지고기 앞다리를 이용한 족발도 있고 삼겹살을 이용한 보쌈도 있는데 보쌈 뭐 이제 소중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저는 혼자 갔기 때문에 보쌈 정식 방금 전에 탁 PD님 말씀하신 보쌈 정식을 이제 주문했는데 이제 고민이 아이고. 있었어요. 이 집은 잘해놨네. 진짜 잘 나와요. 근데 여기도 정식이. 1인당 10,000원인데 야. 2인 이상부터 주문이 가능한 거예요. 아. 저의 결정은 그냥 2인 주세요. 아, 이게 지금 그러면 그렇죠. 2인상이네. 아. 근데 진짜 대단한 게 보쌈 이제 돼지고기 삶은 게 나오고 그 옆에 이제 무가 있잖아요. 근데 예. 우리가 보쌈 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게 채쳐가지고 양념을 잔뜩 묻혀가지고 내는 집도 있고 무말랭이 형태로 내는 집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집은 무말랭이에요. 아주 오독오독 꼬들꼬들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정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보쌈 고기를 먹으면서 백반을 함께 드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고기랑 무말랭이 이외에 무려 반찬이 제가 봤을 때 기준으로 9가지가 나오고요. 오. 쌈 채소가 세상에 상추 깻잎과 더불어서 데친 양배추까지 나옵니다. 아, 저 맛있죠. 그리고 속 밥도 좋아요. 주고 된장찌개도 주는데 된장찌개 굉장히 진한 스타일이고 진한 스타일. 좋아. 저 그 진한 된장찌개 제가 제일 맛있었던 건 맛있겠다. 호박이 정말 물을 대로 물러가지고 오. 저 특유의 단맛을 폭발시키면서 저 아주 물은 호박이 너무너무 맛있었고 된장찌개인데 이게 네. 국물 색깔만 봐서는 거의 청국장 비슷하게. 굉장히 진한 강된장 양식으로 느낌이네. 배추도 많이 들어가 있고 두부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우 좋네. 그래서 이런
그냥 보쌈만 단독으로 먹을 때는 고기를 두껍게 삶아가지고 두껍게 썬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밥과 함께 먹는 보쌈 정식은 무릇 고기를 조금 얇게 써는 게 아. 밥과 잘 붙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반찬을 보십시오. 우리가 흔하게 먹는 뭐 멸치볶음인데 적어도 좋은 건 중멸치볶음. 요즘 보통 잔멸치 많이 내잖아요. 예. 뭐 어묵볶음, 콩나물처럼 익숙한 것도 있고 장아찌류도 있고 오징어 젓갈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돼지고기 삶은 거를 조합해서 먹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답고 풍성한 한상 차림이 되겠습니다. 아, 전 중멸치는 싫어요. 먹지 마. 눈동자가 보여. 아, 조기도 보이는데. 아니 씹기 전에 멸치가 나를 바라봐. 지난번에 우리 그 목동에 있는 예. 해산물집 갈 때 예. 잘 쳐다보는 것 같은데. 링크도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우리 맛집 한 군데 더 가볼게요. 네, 짧게 가보겠습니다. 예. 보쌈이라 하면 아무래도 수육, 돼지고기 수육과 이렇게 드시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약간 의미가 좀 넓어졌어요. 원래는 그거였습니다만 지금 이제 보쌈이라는 게 이제 쌈을 싸먹기 위한 안주를 파는 집들이 보쌈이라는 이름을 많이 차용을 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디귿 이제 오징어 보쌈집입니다. 오징어 보쌈. 예, 디귿집인데 어. 굉장히 유명해요. 이 집은 TV에도 몇 번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어. 근데 오징어 보쌈을 예전에 파는 데가 좀 많았었는데 예. 지금 이게 값을 좀 비싸게 못 받거든요. 오징어 보쌈을.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오징어 보쌈이라고 그래갖고 뭐 따로 보쌈 김치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오징어를 데쳐서 맞아요. 무생채를 진짜 산더미처럼 넣고 맞아, 맞아. 아, 이게 거기다가 무생채. 비벼서 아. 칼칼한 무생채. 그러니까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무생채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너무 이제 약간 화끈할 정도로 매운. 어. 그래서 맵지만 또 그 안에 단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맵단이 이제 어우러진 그 생채만으로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예, 생채 실험을 하듯이 사람들한테 그런 안 돼. 자극을 주는 그 거죠. 수장님 예. 그 영등포 굉장히 이거 유명한 집 있잖아요. 그 거기는 집만큼 이제 이름은 오징어 보쌈이라고 안 쓰고 안 쓰지만 예, 거기는 형태가 오징어 똑같잖아요. 데침, 예, 그렇게 쓰죠. 근데 그 집만큼 매워요? 그 집보단 덜 매. 그 집은 그 집은 엄청 매워. 그 집은 그냥 좀 먹다 보면 밖에 계속 나가 있잖아요. 예, 입 벌리고. 진짜로. 눈 오는 날 눈 먹은 적도 있어요. 공기를 주입해 줘야 돼. 예. 너무 근데 매워가지고. 여기는 이 집은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 못 보신 분들 많을 테니까 네네. 저도 이렇게는 제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빨간색이고요. 오징어랑 오징어 데침을 통마리로 줍니다. 통마리로 줘서 그걸 그러면 썰어서 가위로 자기가 잘라서 아, 내가 잘라야 돼? 드시기 좋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어떤 분은 오징어 좀 잘게 잘라야 된다는 분이 있고 아야. 어떤 분은 약간 두껍게 씹는 맛이 좋아야 된다는 분이 있는데 예. 그렇게 잘라서 드시고요. 그러니까 굵은 무생채야 여기. 네. 얇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굵은 본인이 무생채. 직접 오징어 무침을 앞에서 만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제 원재료는 다 가져오고 양념은 되어 나오고. 그리고 이거의 맵기는 어떻게 조절을 하시냐면 콩나물로 조절하는 겁니다. 콩나물로. 그렇지, 그렇지. 여기 거의 양념이 안 된 콩나물을 또 한 사발 줘요. 예. 그 한 사발 가지고 계속 콩나물을 덜어서 싸 드셔도 되고 그 저기에 같이 비비셔도 됩니다. 옛날 그 무교동에서 팔던 낙지 스타일이네요. 그러면은 거기도 이렇게 그 아무리 그렇죠. 양념 안 돼 있는 그런데 콩나물로. 거기는 이제 뜨겁잖아요. 여기는 뜨겁죠. 이제 미지근하죠. 아, 거기는 거기는 보통 그 밑에서 조개탕을 같이 먹지. 그렇지, 무교동 그렇지. 거기는. 그래서 아. 이걸 오징어 보쌈이라 부르는데 결국엔 쌈채랑 같이 드셔야 맵기나 이게 좀 이렇게 밸런스가 맞거든요. 왠지 이 집도 어. 그 키역 유산균 음료 그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거 대신 막걸리를 드시면 됩니다. 막걸리. 아. 우리 석거찌개가 있고요. 이 집이 또 별미 중에 하나가 동치미. 아, 근데 동치미를 너무 잘해요. 물김치 그다음에 겨울엔 동치미인데 그거 마시면 되겠다. 동치미에 그 무 드시면 이 집이 이거 안양 쪽에 있는 무는 다 싹 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장수들이 이 집 잘 보이려고 좋은 무를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오징어 보쌈에도 들어가니까. 오징어 보쌈이 안양이라고? 다 무잖아요. 안양? 네네. 어. 옛날 안양 구도심 여기가 되게 유명한 집인가 봐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아시는 분 지금 댓글 다셨네요. 아, 지금 너무 많아요. 좀 문자 맞아요. 오신 분들이. 석거찌개. 근데 이서령님께서 이게 네. 또 석거찌개가 어? 보통 이게 너무 맵다고 생각하셔서 야 석거찌개랑 같이 먹으면 되겠다고 막 석거찌개 국물 퍼 드시잖아요. 더 매워요. 아, 그래. 조심하십시오. 열기까지 올라와서 알겠습니다. 지금 땀이 다 난다. 안양의 유명한 오징어 보쌈집 네, 알아봤습니다. 디귿집입니다. 여기 한번 가봐야겠네요, 진짜. 아니면은 서울에도 뭐 비슷한 데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영등포. 예, 근데 거긴 영등포. 엄청 매워요. 예. 어디 못 먹을 걸. 매운 거 좋아하니까. 아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거기는 매워요. 그래? 불나요 입에서. 그러니까 혹시 예전에 예. 뭐 저기 뜨거운 그 계란찜 같은 거를 입에 탁 넣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막 뜨겁다 이럴 때
삼키기도 뭐 그렇죠. 그게 한 5분 정도 계속 간다고 생각하시면 그 느낌이 안 사라지고 그게 영등포가 그렇다고요? 네. 아니, 그 정도로 매운 걸 그러면 판다고? 눈 오는 날 가요. 우리 밖에 나서 눈 눈 벌리고 맞이하게. 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풍요롭네요. 오늘 보쌈 맛집으로 함께했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2번 겉절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징어 보쌈 얘기를 좀 일찍 할 걸 그랬다. 너무 맛있겠는데. 먼저 할 걸 그랬나요? 자, 지금까지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유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누어 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6646 쓰시는 분, 꽃감을 만들려고 어머니 댁에 가서 대봉감을 깎아 빨랫줄에 걸어놓고 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야 겉은 쫄깃, 속은 촉촉, 부드럽게 단맛이 올라오는데 날씨가 따뜻하네요. 꽃감은 처음 만들어 보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얼마나 맛있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하면서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예쁘게 말리고 계시네요. 아, 꽃감 좋아하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도 호랑이와 꽃감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냥 꽃감이 나오면 다 좋았어. 맛있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6646 쓰시는 분 액상 콜라겐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송경민님, 혼자 김장에 도전했습니다. 김치 절인 거 사면 되는데 제 욕심에 직접 배추를 절이고 양념하고 했어요. 망했습니다. 맛이 1도 없어요. 가족들이 맛이 없다면서 안 먹는다고 하네요. 제가 다 먹어야 할 판입니다. 속상해요. 맛이 없대요. 아유. 근데 이게 큰 결심하신 건데 사실 직접 절였으면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직접 절였는데 맛이 없다니. 왜 맛이 없지? 이거 뭐 어떻게 살리는 법 없나? 어떻게 해서든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경미님이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안타까운데. 김창수님, 웅디 아침부터 왕짜증이 났습니다. 아침 회의가 10시 45분경에 끝났어요. 윗사람이 한 얘기를 또 하고 게다가 제가 대표로 한 소리를 또 들었더니 기분이 꿀꿀하네요. 웅디 목소리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화요일이라 그런가? 아까 우리 프로그램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아침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목소리로 기분 풀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전해주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그랬군요. 창수님도. 제 목소리가 도움이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얼마든지. 근데 목소리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쩌겠어요. 흘려보내는 수밖에 없죠. 최대한 나한테 상처를 안 남기고 흘려보내는 방법을 우리 영리하게 터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수님 피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치의 사랑의 이 말밖엔 듣고 올게요. 싸이와 박정현의 어땠을까까지 듣고 왔습니다. 문자 계속 볼게요. 이경희님,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어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학교랑 학원 못 가고 집에서 줌으로 수업을 해야 해서 걱정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이라고 하던데 모두들 더더욱 조심하시고요. 은혁이 만난 거 많이 먹고 빨리 나으라고 옹디가 응원해 주시면 기운 얼른 차릴 것 같아요. 은혁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어머니가 또 오죽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겠어요. 많이 먹고 푹 쉬면서 후유증 없이 빨리 낫길 바랄게요. 접종률이 80%대에서 1%대로 주저앉아서 많이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위급한 상황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걱정이긴 합니다. 큰 폭으로 지금 늘고 있던데요. 확진자 수도.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경숙님, 오늘 10년 동안 타던 자전거를 폐기 처분했어요. 첫 번째 아르바이트에서 장만했던 거라
마음이 허전하네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정이 참 무섭습니다. 벌써부터 자전거가 눈에 아른거리네요. 아, 정든 것들, 정든 사람, 정든 물건, 다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포기하기가 쉽지 않고, 눈에서 멀어지면 많이 아쉽고, 때론 슬프기도 하고, 그렇죠. 경수님 마음 허하실 텐데 뭐 따뜻하신 걸로 좀 드시면서 좀 달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안전이 최고인데 폐기 처분할 정도였으면 아마 좀 많이 상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이서영님, 결혼까지 2주 정도 남아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신혼집으로 제 짐을 다 옮겼습니다. 눈물이 많은 아빠가 아침부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첫 딸이라 얼마나 제게 많은 사랑을 쏟으셨는지 알기에 아빠 눈물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신혼집이 서울이라 부산에 부모님 댁까지 거리가 있어서 자주 찾아뵙진 못하지만 전화 매일 드리려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요. 전화 매일 드리겠다는 지금의 다짐 영원히 그대로 변치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결혼한 딸의 그 짐을 또 이렇게 아버지가 옮겨주시기도 하는군요. 서영님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봉우론의 해화동, 김현식의 추억 만들기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허지웅 씨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원래 초대석 코너가 있는 날인데 이번 주 금요일에 공개방송, 허지웅 씨 공개방송을 하게 됐죠. 자, 김간지 씨를 모시고 내일은 초대석 코너 대신에 난세의 가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까 아버지 이야기 잠깐 나왔더니 아버지 관련 사연들이 많이 오네요. 심수연님께서 오늘 먼저 가신 아버지와의 문자를 읽으면서 출근했어요. 언제쯤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먼 훗날에 다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간 사람들에게 떳떳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루하루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엔딩송은 KCM의 흑백 사진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김은종,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박헌주, 기술의 김진규, 최영균,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